그렇지 않아도 어지러운 일들이 무척 많은데 여기에 또 하나 언론에서는 크지 않게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칫 더 큰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사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일이 지금 외국 언론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채널 24K 하성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이 얘기를 좀 짚어야 하겠습니다. 북쪽에서 난파 간첩을 이제 훈련시키고 파견하고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으로 정찰총국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데 거기서 대좌 노릇을 했다고 그럽니다. 대좌. 우리 계급으로 하면 대령이니까 상당히 고급 장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직접 그런 간첩들을 훈련을 시키고 이제 난파를 시키고 이 업무를 담당했었다 하는 사람이 물론 이제 가명이지만 자기 이름을 이제 김국성이라고 가명입니다. 김국성이라고 밝히고 선글라스를 썼지만 얼굴 사진까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영국의 BBC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국내에 소개되면서 작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밝힌 내용이 참, 야, 이거 뭐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 사람이 밝힌 내용으로 보면 1990년대 초반, 그러니까 노태우 정권하고 김영삼 정권이 이제 교차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때에 난파 공작원이, 북쪽에서 넘어온 난파 공작원이 청와대에 잠입을 해서 근무했었던 사실이 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이 북쪽으로 다시 복귀해 돌아갔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청와대? 그것도 좌파도 아니고 우파 세력이 집권을 했던 그때. 글쎄요, 김영삼 정권은 딱 우파였느냐 뭐냐 참 정의 내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그런 정권이었습니다만은 그때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때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은 김정은이가 다 직접 특별 지시에 의해서 수행한 거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이 사업을 시행한 그 인물들 사이에서 자랑거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얘기가 북쪽에서는 통치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마약 생산 기지까지 만들어서 마약을 수출해서 통치자금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 뭐 나라도 아니란 얘기죠, 완전히.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 지금도라는 거예요. 북한 공작원들이 남한의 구석구석 중요한 기관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 잠입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이 얼마 전에 청주에서 이 공작원들을 체포를 한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무슨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보도가 차단이 되고 있어서 우리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시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구석구석에 중요한 곳 구석구석에 그리고 시민들의 정의를 대변한다고 하는 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미 윤미향 사태 이런 데서 우리가 다 알고 있긴 합니다만은 시민사회단체 조직에 잠입해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은 그러한 의심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군 최고 통수권자에 대해서까지도 무슨 이 간첩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막 나오고 이러는 세상이니까 물론 그런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는데 그것의 사실성을 보완 증명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 충격이 결코 작을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BBC 방송에서 김 씨의 이러한 인터뷰 내용은 김 씨의 신원은 뭐 그런 신원의 사실성은 확인을 했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 대로 확인을 했다. 이런 입장을 BBC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인터뷰를 한 가명 김국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직업입니다. 국정원 산하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말하자면 국정원의 직원인 셈이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시점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외국의 방송국하고 인터뷰할 수 있느냐. 국내 언론사에다 한다면 내부 고발자 뭐 이런 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는 또 그리고 뭐 우리 사학은 후딱하면 열심히 다루는 CNN이나 이런 미국 방송 이것도 아니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전문 채널들 있죠. 데일리 NK라든지 아니면 뭐 VOA다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BBC냐고 또 하필. BBC라는 방송이 어떤 데입니까?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지상 최대 방송국 중에 하나죠. 시청자 수가 가장 많은 방송국 중에 하나죠. 영국 런던에를 가면은 런던에는 연중 내내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게 영국 사람들이 다 영국 정부 대상으로 하는 시위가 아니죠. 전 세계에 있는 시위꾼들이 자기네 나라의 문제를 가지고 런던에 와서 시위를 합니다. 왜? 런던에 와서 시위를 하면 BBC가 화면을 비춰주면 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무슨 인권 문제, 어디에 이익에 관련된 문제, 정부 부패에 관한 문제, 뭐 각국에 이게 다 런던에서 이 시위가 벌어지곤 하지요. 피카딜리 스퀘어, 넬슨 제독 동상이 있는 광장, 뭐 이런 데 가면 전부 그 시위들입니다. BBC만 한번 타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니까요. 이렇게 영향력이 강한 하필이면 BBC를 선택을 했고 BBC가 이것을 인터뷰 대상으로 왜 잡았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계산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느냐. 인터뷰어와 인터뷰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교감이 있었던 거냐. 물론 김 씨가 밝힌 인터뷰를 한 이유 그게 나와 있지요. 거기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한국에 온 이후에 북한은 전혀 0.001%도 달라지질 않았다. 그래서 나는 북의 동포를 독재의 손아귀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인터뷰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이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북측은 엄청나게 바뀌고 있다. 우리가 안 바뀌고 있는 거지. 우리가 제재를 풀지 않고 우리가 안 바뀌고 있는 거지. 그래서 대통령 취임 당시에 북이 핵무장 하는 데 있어서 레드라인을 넘으면 그냥 안 두겠다고 그랬던 거를 5년 동안이나 그냥 둔 걸 보면 엄청나게 바뀌었다고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 북쪽으로 B라도 보내지 못하게 하는 법까지 만든 나라인데 이건 BBC 방송에다 대놓고 0.001%도 안 바뀌었다. 북측의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난 이 인터뷰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째서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1차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인터뷰를 하도록 당신의 신분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힘이 존재했던 것 아니냐. 또는 그런 힘이 이러한 인터뷰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독자들께서는. 더욱이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라는 아주 절체절명의 중요한 과제를 목전에다 두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때에 이러한 보도가 나온다. 채널24K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 국제적인 파워게임이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정원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의심, 그 속에서 확장될 수 있는 국민들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인터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조속히 명백하게 밝혀주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